얼마 전 벌초하러 제주도에 다녔습니다. 2005년에 육지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거의 20년이 됐네요. 이제는 제주도보다 육지에서 더 오래 산 육지 사람이죠. 그래도 이상하게 제 마음의 고향은 여전히 제주도입니다. 1년에 한 번 저희 집안은 벌초를 하는데요. 저는 2년에 한 번 정도만 내려가는데 아버지께서는 매년 빠짐없이 참석하시죠. 아마 장남의 아들이었으면 저도 해마다 내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차남의 아들이고 육지에서 살다 보니 자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 조금 있죠. 그래도 한 번 가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어릴 때는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벌초 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빠차 타고 가야 했거든요. 늘 늦여름이라 날씨는 덥고 습하고 아토피가 있었던 저는 풀독이 올라서 몸이 간지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왜 이런 걸 해야 하지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육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벌초가 고향의 향기가 되어버렸더라고요. 풀을 베는 일보다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종종 내려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할머니가 특별한 분이에요. 이번에도 할머니께 인사드릴 겸 해서 다녀왔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조상신을 모신다는 것에 회의적이었어요. 조상님이 내 인생에 해주는 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도 한동안은 아예 가지 않았는데 이제 30이 넘어보니 내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조상님 덕분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20대 때는 내가 하면 다 된다는 패기와 객기로 살았지만 이제는 운명과 사주 그리고 사명 같은 게 있다고 믿어요. 종교가 없는 저에게 그건 하나의 믿음이자 연결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믿음을 따라 제주로 향했습니다. 원래는 공항 갈 때 차를 끌고 가서 주차를 해두는데 이번 일정은 무려 5박 6일. 주차비만 해도 거의 숙박비 한방값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히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하남에 살고 있어서 5호선을 타면 김포공항까지 쭉 이어지긴 하지만 서울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이건 거의 반나절짜리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루트를 바꿨죠. 택시를 타고 9호선 급행구간까지 간 다음 급행열차로 김포공항까지 바로 가는 코스. 이렇게만 해도 최소 2-30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이 돈이다의 현실 버전이죠. 이번 여행에서는 새로 산 카메라로 첫 촬영을 해봤어요. 작고 가벼운 액션캠인데 와 화질이 진짜 좋더라고요. 색감도 현명하고 흔들림 보정도 안정적이네요. 이번 제주 브이로그는 영상미가 다르겠는데 싶었습니다. 근데 9호선 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말이라 그런지 강남 방면 급행은 거의 전쟁터. 캐리어를 붙잡고 한참을 버티다 보니 공항 도착 전에 벌써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김포공항부터는 편합니다. 무빙워크 위로 캐리어를 밀며 걸을 때 이제 진짜 떠나는구나 실감이 나요. 이번 비행은 오후 3시 35분 출발. 시간도 여유롭고 딱 좋았습니다. 보통은 미리 모바일 체크인을 해두는데 이번엔 깜빡했어요. 그래서 현장 체크인을 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취소된 자리가 하나 남았고 그게 하필이면 창가석. 바로 그 자리로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또 변수가 있었죠. 그날 뉴스에 국가정보원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 일시 중단이라는 속보가 떴어요. 저는 평소 실물 신분증을 잘 안 들고 다니는데 이상하게 이날따라 챙겨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방에 넣어놨었거든요. 덕분에 무사히 출입 가능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오늘 여행 시작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수화물을 맡기러 가는데 또 한 번 운이 터집니다. 유료 좌석으로 판매하던 비상구 좌석이 남았다고 업그레이드 제안을 해주셨어요. 정말 복받았죠.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고 나왔더니 배가 슬슬 고파졌습니다. CU에서 반숙란 사고 아이스 카페 라떼 한 잔으로 결정. 반숙란은 맛있지만 까기가 정말 귀찮아요. 껍질은 잘 안 벗겨져서 은근히 스트레스 받죠. 그래도 그 부드러운 노른자 맛을 포기할 순 없어요. 카페 라떼는 그냥 기본적인 맛이었지만 공항 특유의 공기와 맞물려 묘하게 여행시장 느낌이 납니다. 그렇게 계란까지 야무지게 먹고 나니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버스 탑승이 아니라 연결 통로로 바로 비행기 입장. 자리에 앉았는데 역시 비상구석은 신세계네요. 공간 여유가 확 느껴집니다. 비행기도 지연 없이 바로 출발. 다만 저는 몇 년 전부터 비행 공포증이 조금 있습니다. 비행이 무서워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타죠. 비행기 엔진은 고도 변화, 흔들림 이런 게 유난히 예민하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제주 노선은 고도가 낮아서 기류 영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라산 지형 때문에 바람길이 일정하지 않아 비행기가 자주 흔들립니다. 순식간에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후끈한 공기가 얼굴을 감쌉니다. 기예보가 있어서 그런지 습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렌트카 셔틀버스 정류장으로 갔는데 타이밍이 나빴죠. 방금 버스가 출발했어요. 20분 정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매번 같은 업체를 이용하는데 엔젤 렌트카. 홍보는 아니고요. 진짜 몇 년째 이용하면서 느낀 건 가장 편하다는 겁니다. 공항에서 가깝고 절차가 간단하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친절해요. 이번에도 역시 무인 키오스크로 바로 체크인했습니다. 면허증 스캔하고 예약 조회하면 끝. 이번엔 가족 픽업이 있어서 조금 큰 차 카니발을 빌렸습니다. 넓고 든든하죠. 다만 금액을 아끼려다 수동 모델을 빌렸더니 문이 좀 무겁더라고요. 손으로 열고 닫을 때 살짝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조카용 카시트와 유모차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5박 6일 기준 86,000원. 직원분이 직접 설치해 주시니 편했어요. 역시 이런 세심한 서비스가 꾸준히 찾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아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 카니발 특유의 부드러운 핸들감, 경유차 특유의 엔진음, 이게 또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죠. 공항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픽업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가족 모드. 이제 저희 고향 성산 일출봉 쪽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엔 늘 대화가 이어져.
여기 예전엔 다 허허벌판이었는데 저길 학생 때 자전거 타고 다녔지. 부모님의 기억 속 제주와 제가 아는 제주의 풍경이 묘하게 겹쳐질 때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하늘이 심상치 않아요. 내일 벌초인데 비가 내립니다. 물론 비 온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비 맞으면서 하는 벌초는 정말 고역이에요. 그렇게 삼촌네와 조우하고 첫 식사 장소로 향합니다. 성산의 흑돼지 맛집 정간의 연탄구이. 참고로 여기도 광고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 제주도 올 때마다 들리는 단골 식당이에요. 예전엔 친척이나 괜당들이 주로 찾는 맛집이었는데 이번에 와보니 관광객들로 제법 많았습니다. 그만큼 입소문이 났다는 거겠죠. 자리에 앉으면 이미 연탄불이 세팅돼 있어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메뉴는 돼지 껍데기와 흑돼지 오겹살. 부모님과 삼촌, 숙모는 벌써 소주 한 잔씩 시작하십니다. 물론 제주도 소주는 한라산이죠. 제주 사람의 불문율, 술은 한라산, 물은 삼다수. 상위에는 가오리 생채 무침이 나왔어요. 이건 아버지가 특히 좋아하십니다. 제주도 올 때마다 꼭 찾는 반찬이에요. 회냉면에 들어가는 그 새콤한 가오리 무침과 같은 건데 한 입 먹으면 바로 제주 맛이 납니다. 고기가 서서히 익어갑니다. 연탄불이라 그런지 분량이 고기에 깊이 배어요. 껍데기는 양념이 되어 있어서 구워도 거의 안 튑니다. 무엇보다 이 집의 가장 큰 장점, 돼지 특유의 잡내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고기 냄새가 나요 고기지 하시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그 특유의 냄새가 싫어서 이 집처럼 깨끗한 맛을 내는 것이 더 좋아요.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질 때 그게 바로 제주 흑돼지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기 한 점 두 점 먹다 보면 소주잔이 비워지고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예전엔 물냉 위주로 먹었는데 요즘은 비빔냉면이 더 당기더라고요. 고기 조금 남겨두고 비빔냉면에 얹어서 한입.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완벽한 마무리. 이 차는 삼촌댁으로 향합니다. 삼촌은 요리도 잘하시고 손님 맞이를 좋아하세요. 삼촌댁은 시골본가 그대로예요. 저녁이라 카페인은 피하고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마 1, 2였던 것 같은데 진짜 맛있었어요. 자, 드디어 오늘 묵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고향이지만 정작 저희 집은 없어요. 부모님도 다 육지에 사시기 때문에 제주 올 때마다 늘 숙소를 잡습니다. 물론 친척집에서 자도 되죠. 하지만 일부러 호텔을 예약합니다. 제가 갈 때마다 부모님께 새로운 숙소 경험을 시켜드리고 싶어서요. 이번 숙소는 성산의 더포그레이스 리조트. 이름만 보면 거창하지만 사실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방 하나 기준으로 5만원, 1인 추가해서 65,000원에 빌렸어요. 요즘 물가 생각하면 거의 기적적인 금액이죠. 물론 성수기가 지나서 로비에 들어서자 은은한 향기와 깨끗한 조명이 반겨줍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체크인 절차도 간단했어요. 숙소는 3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첫인상은 깔끔하다였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필요한 건 다 있고 부모님은 침대 하나에서 주무시고 저는 다른 한쪽 침대에서 따로 잤습니다. 엄마는 충전기를 통째로 챙겨오셨습니다. 워치 충전을 위해서라는데 어메니티는 일반 호텔과 비슷했지만 눈에 띈 건 세탁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처럼 5박 6일 일정으로 다니는 사람들에겐 필수죠. 저는 3일치 정도의 속옷만 챙겨가서 중간에 호텔 세탁실을 이용합니다. 근데 없는 곳도 종종 있거든요. 자, 이제 엄마와 함께 로비를 구경했습니다. 안마의자도 있었는데 엄마 시켜드리려다 실패했습니다. 삼성페이가 안 돼요. 실물 카드만 가능하더라고요. 바디 프렌즈 써보려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늘 말해요.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경험 안 해본 건 다 해봐야 돼. 호텔 안에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장점이에요. 아버지는 새벽형 인간이라 아침에 꼭 사과를 드시거든요. 그 시간에 어디서 사과를 구하겠어요. 편의점에서 2개에 6,000원짜리 사과를 샀습니다. 원래는 맥주 한잔 하려 했는데 내일 새벽 5시에 벌초를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 엄마와 로비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밤에는 테라스에 잠깐 나가봤어요. 그렇게 감성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제주도 밤이지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고 새벽 5시 기상했습니다. 원래 저는 야행성 인간이라 1시까지 잠이 안 와서 겨우 4시간 자고 출발하네요. 아버지는 쌩쌩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역시나 비가 내립니다. 새벽에 엄청 비가 와서 아버지와 우비를 사러 갔는데 벌초 기간이라 다 사갔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일단 삼촌댁에 가서 빌리기로 합니다. 없는 게 없거든요. 아무래도 농업일을 하시다 보니 창고에 웬만한 게 다 있어요. 벌초는 산에 가서 하기 때문에 렌트카로는 갈 수 없습니다. 삼촌 차로 해서 가야죠. 오랜만에 일종 보통면허 수동 몰아봅니다. 이게 또 꿀잼이거든요. 일단 출발하다가 시동 꺼져버렸습니다. 오랜만에 반클러치 개념을 까먹어버렸네요. 옆에서 아버지께서 아주 뭐라 하십니다. 오토는 제가 또 한운전 하는데 수동은 경험이 잘 없어서 오프로드 감성 시작입니다. 이제 2륜에서 4륜 넣어야 하는데 망했습니다. 저는 걸어가고 아빠가 4륜으로 산에 들어왔어요. 보세요, 여길 어떻게 가라는 건지. 장하러 가라 신습니다. 진짜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날씨 요정이 확실해요. 날씨가 싹 풀렸네요. 시원하게 아이스박스에서 커피 꺼내 한잔 해줍니다. 이 셀엑스 보이시나요? 전설의 차량이에요. 제 나이보다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현역으로 벌초를 다닙니다. 삼촌과 아버지가 제초기를 돌리고 저를 포함한 조카들은 이렇게 곡괭이로 풀을 긁어 나르죠. 저희 묘지는 몇 년 전에 이렇게 봉분을 없애서 낮은 묘지라 쉽게 끝납니다. 근데 밑에 땅이 꽤 커서 여기 안에 있는 묘지 전부를 벌초에 하기에 힘이 많이 들어요. 1인칭으로 보여드리는데 조금 어지러워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풀이 젖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죠. 이 젖은 풀을 가슴에 안고
묘지 구석으로 날라야 하니까요. 아버지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합니다. 원래가 여기가 다 묘지로 꽉 찼었어요. 근데 봉분을 없애고 한 가족의 한 묘지로 저희가 확 줄였거든요. 그래서 봉분보다 쉽게 일반 제초 작업만 하면 됩니다. 가판이라고 하는 이 포대에 풀들을 올려서 같이 옮겨 던지면 작업이 아무래도 수월하죠. 습해서 땀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살이 쪄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삼촌들은 용훈이는 말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족의 분위기 메이커 겸 MC 같은 포지션이죠. 대신 일할 때 사기를 많이 올려줍니다. 아버지께서는 환갑이 넘으신 나이에도 제초기를 돌리십니다. 아무래도 위험한 건 자식들을 안 시키게 하려는 의도겠지요. 다음부터는 이제 리모컨으로 하는 제초 로봇을 구입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포지션 추가로 이런 자비를 잘합니다. 음료수 전달이나 물 같은 거 갖다 드리는 거죠. 자, 5분 쉬고 다시 시작합니다. 평수가 꽤 크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른 집은 이걸 몇 배다 행복한 줄 알아 하시지만 이날 팔과 어깨 가슴 근육을 써서 다음날 근육통 때문에 너무 아팠습니다. 잠도 잘 못 잔 상태이지만 그거 아시죠? 오히려 잠 못 잤을 때가 각성 확 오는 거, 그리고 긴장 풀리면 잠 확 오는 거. 저희 사촌들이 일을 진짜 잘해요. 제주도에 사는데 저처럼 말이 많거나 이렇게 촬영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 합니다. 불평불만도 별로 없고요. 너무 잘해요. 저도 사촌들을 따라 살짝 일하는 척 해줍니다. 아시죠? 이런 건 제 모습 한 번만 찍어도 쟤는 벌초 참 열심히 하더라 인식하는 거. 이게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던 습도랑 기온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요. 9월 말이 다 되었는데도 어떻게 날씨가 이러냐고요. 드디어 해가 비춥니다. 와, 날씨 기가 막히네요. 아니, 뒤에 보니까 벌써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여쭤봤죠. 제 자리는 어딘가요? 했더니 이놈의 시키가 뭐 벌써부터 그딴 걸 묻고 있냐고. 저는 진짜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뒤로 제 이름이 박혀있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지내도 있어요. 하지만 벌초 때는 절대 살생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고 각 묘지에 소주를 뿌려줍니다. 저희 와서 벌초 했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거죠. 그래도 이번엔 저희 가족 포함 정씨 집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3시간 정도 안에 끝났습니다. 근데 차가 빠졌더라고요. 비가 온 뒤라 흙이 진흙돼서 이륜차는 금방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사륜차에 줄 연결하니 바로 튀어나갑니다. 이야, 이게 바로 오프로드 감성, 제주 감성 아니겠어요. 나갈 때는 사륜으로 가야 하니 제가 운전 못하고 아빠가 운전합니다. 이게 트럭으로 다녀도 무성한 나무와 풀들 때문에 막 긁혀요. 다시 차를 빌렸던 삼촌 댁에 왔어요. 여기 삼촌은 이제 외삼촌, 엄마 쪽이라 같이 벌초는 안 했고요. 제주도는 보통 같은 성씨의 같은 지역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벌초도 하고 끝나면 밥도 먹고 친목을 다지죠. 그렇게 다시 제가 차를 몰고 호텔로 가줍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쉬는 동안 호텔 구경을 좀 해봤어요. 여기가 가성비이기도 가성비지만 10월까지 미온수로 수영장을 운영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수영할 채비도 하고 오는 건데 벌초가 끝나면 좀 늦을까봐 레이트 체크아웃 해야 하나 했는데 다행히 11시 전에 모든 게 끝나갑니다. 먼저 씻은 아버지께서는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놨더라고요. 묵었던 자리는 깔끔하게. 그렇게 체크아웃을 하고 다음 일정으로 가줍니다. 원래는 친척들 다 모여서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든요. 오늘은 저희 친척이 하는 고깃집에서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아버지께서 친구분을 제주 시내에서 만나는 스케줄이 있어서 인사만 드리고 제주시로 넘어갑니다. 점심은 뭐 먹을까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통갈치 얘기가 나왔는데 아버지께서 간단한 식사류로 가자고 하셔서 몸국이 맛있는 와흘밥상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밑반찬들이 맛있더라고요. 제주도 오면 다 흑돼지나 고기국수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몸국이라는 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삼치구이가 반찬으로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육고기보다 해산물, 바닷고기를 좋아하세요. 특히 이런 구이를 좋아하시죠. 한 입씩 맛보기 위해 아빠는 전복 뚝배기를 주문하시고 엄마는 전복죽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이 삼치가 특이하더라고요. 그냥 구운 게 아니라 살짝 반건조해서 구운 삼치랄까요? 쫀득한 식감에 짭짤하니 딱 밥반찬 너무 맛있었습니다. 몸국은 제주도 전통 음식이에요. 예전에 잔치를 열면 돼지고기를 삶는데 삶아서 도마에서 썰어 먹는 게 돈배고기고 그 삶은 국물에 메밀과 모미라는 모자반을 넣어서 걸쭉하게 먹는 게 몸국이죠. 기호에 따라 고춧가루를 넣어 먹기도 합니다. 진하고 탁하지만 모자반이 잡내를 잡아줘서 돼지 냄새는 1도 안 나고 밥을 말아 먹으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김치를 올려 한 입에 먹는 거죠. 어릴 땐 별로 안 좋아했는데 육지 나와서 살다 보니 유독 생각나는 음식입니다. 밥이랑 말아 먹으면 죽처럼 부드럽게 넘어가서 소화에도 좋고 해조류와 돼지 육수가 들어가 있어서 피로한 몸을 해독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음식이에요. 다 먹고 나니 제주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습하고 열이 많던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비구름이 지나가서 그런지 너무 선선하고 좋았어요. 습도도 낮았고요. 부모님께서는 내일 올라가실 예정이고 저는 며칠 더 있게 되니 아빠가 기름을 아주 가득 만땅 넣어주셨습니다. 역시 아빠 최고. 다음 목적지는 서부두라고 예전에 회센터로 엄청 유명했던 곳이에요. 특히 여기는 아버지의 친구분, 저에게는 삼촌께서 맛집 중 하나로 오시는 곳인데 부두 쪽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진짜 영화에서 보던 부둣가 감성이죠. 다음 일정은 제주 시내 호텔 체크인입니다. 와, 근데 여기 주차장 진짜 좁아요. 카니발이 거의 맥스입니다. 호텔 지하 주차장 가는 동안 계속 삑삑거리고 오랜만에 온몸에 센서를 켜고 긴장하며 들어갔습니다. 막상 들어가면 공간은 꽤 넓은데
지하 1층에는 자리가 거의 없어서 지하 2층에 주차했죠. 부모님 짐까지 한 번에 느리고 이제 체크인을 합니다. 얼리 체크인을 하려 했지만 30분만 기다리면 무료라 해서 로비에 앉아 대기했어요. 하루 종일 빡센 스케줄이라 의자에 앉아 쉬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드디어 체크인을 합니다. 11층 꽤 높은 층의 객실을 배정받았어요. 복도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관리 상태가 좋더라고요. 객실 안으로 쭉 들어오면 어제 숙소와 비슷하게 트윈 침대입니다. 침대도 적당히 푹신하고 상태가 괜찮았어요. 창밖을 보니 바다가 살짝 보입니다. 정확히는 오션뷰와 시티뷰가 반반 정도 섞인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가성비 좋고 깔끔한 숙소였습니다. 특히 객실에 놓인 작은 소파가 은근히 편했어요. 다음은 저희 사촌형네 가족과 합류해서 남은 3박 4일을 함께할 예정이에요. 공항으로 마중 나가며 제주 여행이 2막이 시작됩니다. 공항은 늘 반가운 기분이 납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로 인해 신난다고 할까요? 사람들의 표정이 다 밝아요. 저도 만났습니다. 드디어 안녕! 제 조카가 바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조카를 안고 사촌형네 부부와 이동합니다. 이번에 조카가 1000일이 되어서 기념 스냅 사진을 찍으러 제주도 온 김에 저랑 일정이 겹쳐서 같이 놀기로 했거든요. 저희는 외사촌끼리 좀 돈독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녁은 초반에 보여드렸던 외삼촌 댁에서 할 겁니다. 이모카세에 이어서 삼촌카세의 등장. 저희 외삼촌은 진짜 재주가 많아서 조립도 잘하시고 농사일도 잘하시고 요리까지 아주 육각형 인간입니다. 일단 가볍게 만두로 에피타이저 때려주고 삼촌이 조카들 온다고 이제 참치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이 참치로 회도 하고 초밥도 할 겁니다. 아니 무슨 노래방 기계도 있더라고요. 완전한 연회장입니다. 삼치도 준비하셨더라고요. 삼치회는 처음 봅니다. 살짝 얼려서 참치처럼 시원하게 먹는 거래요. 사실 오면서 조카가 잠이 들었거든요. 32개월이라 낮잠이 필수로 합니다. 삼촌카세 밑반찬 등장. 진짜 밑반찬도 잘하세요. 다 직접 하신 거라 맛있습니다. 매운탕도 해주셨더라고요. 다만 제가 매운탕을 못 먹어서 죄송한. 아까 낮에 날씨 좋았죠? 저녁이 되니 또 이제 미친듯이 퍼붓습니다. 이게 바로 제주의 현재 날씨예요. 하루에도 오락가락. 와 이거 보세요. 참치 초밥이 기가 막힙니다. 참치회도 살살 녹아서 소고기 육회처럼 보이죠. 이 초밥의 밥 간도 딱 맞춰서 진짜 맛있고 삼치는 참치처럼 김에 부쳐 간장 찍어 먹으니 사르르 녹으면서 뒷맛이 좋습니다. 육회처럼 된 참치도 김에 싸서 먹어주고요. 가볍게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삼촌 카세까지 하고 사촌형네는 삼촌 댁에 머물고 저는 부모님이 계신 호텔로 다시 돌아갔죠. 야, 올 땐 지하 3층에 세워놨는데 밤이라 그런지 주차장 진입할 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좁은 주차장 이번 여행 통틀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일정 때문에 몸이 천근만근 무겁더라고요. 부모님은 이미 잠이 드신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씻고 나와서 커튼을 거드니 제주의 밤하늘이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벌초부터 가족 식사 그리고 삼촌 카세까지 바쁜 일정이었지만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한 하루라 그런지 유난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제주 일정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